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 반쯤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이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동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야간 상황실장이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직접 중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직원 질문에 안보 관련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 국장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정황입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최 국장 배후에 박장범 사장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박 사장 내정자가 최 국장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 방송을 진두지휘하게 했다는 겁니다. 최재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당일 밤 10시 23분 KBS는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정시에 계엄 담화를 내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당일 방송사 단체 대화방에서 긴급 담화 중계 일정이 공지된 시각은 밤 9시 18분.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밤 10시 KBS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KBS의 방송 준비 상황을 용산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생방송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윤석열에게까지 전달을 했을까? 저희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당시 박장범 사장은 취임을 일주일 앞둔 내정자 신분이었습니다. 방송과 편성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보도 책임자에게 연락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KBS는 박 사장이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과 경찰에서도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박장범 사장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은 계엄방송 사전 준비 의혹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판단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이나 얘기하는 것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당일 내정자 신분의 박 사장이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취임도 하지 않았던 그를 움직이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 MBC 취재 결과 계엄 방송 전 박장범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최재혁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 경찰은 KBS 보도와 편성 책임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이 박 사장에게 사전에 연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현장에 배석하는 등 계엄방송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계엄 선포 담화를 차질 없이 방송해달라는 용산의 지시나 의중이 최 비서관, 박 사장 내정자를 거쳐 보도국장에게 전달됐고 또 밤 10시 계엄 선포 생방송 준비가 됐다는 KBS 보고도 이 라인을 거쳐 대통령실에 올라간 것으로 의심됩니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공영방송을 동원하려 했다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사건을 무혐의로 끝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락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일 대통령 담화가 비상계엄 관련 내용인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이들의 진술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최 전 비서관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에서 먼저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거 저 아니고요. 저기 전부 다 네. 뭐 내용이 없어서 이만 끊겠습니다. KBS는 박장범 사장이 최재혁 전 비서관과 연락했는지에 대해 저희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또 KBS 관계자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관련 내용을 상의했다면 이렇게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새벽부터 나온 KBS 사원들이 정문과 지하 주차장, 건물 복도까지 사장실로 향하는 모든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박장범 신임 사장의 취임에 반발하며 하루 총파업에 나선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 수백 명이 모인 겁니다. 국민이
이른바 파우치 대담 이후 용산의 사전 낙점을 받았다는 이유 속에 3년 임기를 시작한 박 사장은 노조원들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새벽 4시쯤 출근했습니다. 현충원 참배에 이어 취임식까지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3분짜리 취임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는 위협받았습니다.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전임 박민 사장과 마찬가지로 임명동의 투표 없이 보도국장 등 주요 간부 인사를 단행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파업에 따라 정규 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의 축소 결방이 빚어진 가운데 언론 노조 등 내부에선 12.3 내란 사태마저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냅니다. 국회당을 넘어와서 국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9시 뉴스를 타고 방송됐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주둔하는 극우 인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여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왜 내란죄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다 죽든지 대통령과 함께 아니면 목숨 걸고 대통령 탄핵을 막든지. KBS 측은 진행자 논란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내란 사태 부실 보도 지적에 대해선 비상계엄 관련 충실히 취재 및 보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KBS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박장범 앵커. 지난 2월 대통령과의 대담 때 했던 파우치 발언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소환됐습니다.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만한 백이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KBS 이사회의 면접 심사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사치품을 명품이라 부르는 게 부적절해서 명품백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용어를 선택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입산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건 부적절. 우리 이 방에서 이 회의실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들이 이것이 과연 정권의 보훈 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앵커는 KBS 사장 지원서에 행정, 입법,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지만 안팎의 논란은 여전합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제 얕은 영어 상식으로 파우치와 명품백이 무슨 동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도가 아닙니다. 허위 보도입니다. 박 앵커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면 오는 12월 10일부터 임기 3년의 KBS 사장에 취임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